서울에서 해남까지 약 400km. 제일 빠르다는 기차를 타고도 4시간이 넘게 걸려야 도착하는 곳. KTX를 타고 목포에 내려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쫙 들판이 펼쳐져 있고 그런 들판이 주는 어떤 위안 같은 거랄까? 네, 그런 느낌? 서울에서 멀어진 거리만큼이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에 살고 있는 시골집 고치는 회계사 김지영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회계사의 삶을 살다가 해남의 시골집을 덜컥 사서 딱 자기답게 고쳤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해남으로 귀촌해서 해남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정도의 이제 그런 정신승리를 하고 있죠. 서울이 싫어서 시골 온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좋은 직업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나의 선택. 사실 다시 도시 돌아가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뿐이지. 인생은 A와 B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던가요. 서울에서 해남으로, 회계사에서 시골집 고치는 귀촌 청년으로, 당장의 돈보다는 미래의 가치로 그렇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바꿀까요? 시골집 고치는 회계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해남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땅끝. 서울에서는 너무 멀어서 웬만한 각오로는 찾아오기도 힘든 곳. 그래서일까요? 이곳에서 살려고 내려왔다고 하면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도시의 삶에 너무 지쳐서일 거라고. 그래서 무언가를 놓고 버리고 이곳에 왔을 거라고. 서울에서 해남으로 온 젊은 청년. 김지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인도로 파견이 가기로 회사랑 이제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 집이랑 이렇게 정리하고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굳이 내가 서울에서 살 필요 없고 그러면 어디 좀 조용한 시골집 같은 데서 살아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곳들을 찾아보는데 그렇게 빌릴 수 있는 만한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 일도 이제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져가지고 막 전국을 찾다가 해남에 이 집이 딱 마음에 들어서 내려와서 보고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에 살고 있는 시골집 고치는 회계사 김지영입니다. 유명 회계법인에서 엘리트 회계사로 일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짐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선택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얼핏 일탈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재밌으면서도 나의 어떤 역량들을 발휘를 하기에 여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뭔가 저한테 열려있는 길을 닫고 끝내고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저는 이 길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려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뭔가 아쉬움이라던가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다시 도시 돌아가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뭔가를 닫고 내려온 건 아니다. 난 열려고 왔다.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 곳 해남.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사는 곳을 바꾸라고 하죠. 꼭 회사가 아니어도 일할 수 있음을 깨달은 지영 씨.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가고 싶은 곳이 필요해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가 집의 원래는 담이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주차장 공간을 만들고 대문을 만들지 말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마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문이 있는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을 달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단절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투숙객들의 프라이버시는 또 보장하고 싶고, 그래서 담을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집 내부는 안 보이게 높게 쌓고 계단을 만들어서 집으로 들어가게 했고요. 마을 사람과 투숙객에 대한 배려까지 담긴 계단을 올라오면 지영 씨가 첫눈에 반해 그날로 사버린 정겨운 한옥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이 집에 이제 와서 집을 구경하면서 이 석가래가 이제 굵직굵직한 걸 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여기가 이제 한 번에 딛기엔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 만들었는데, 얘는 이 집에 있던 기둥 중에 이제 철거를 한 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위에 나무로 되어 있는 무늬들을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대로 살린 건데, 살리기 되게 잘 한 것 같고, 여기서 들어오는 햇빛이 되게 예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가 저희 메인 공간인데, 원래는 여기까지가 다 대청마루였고, 이쪽에 큰 방이 하나 있었고, 이 안으로 이제 작은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터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가운데 기둥은 남겨놔서 오히려 이게 있어서 좀 더 특별한 느낌을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대적이고 깔끔한 느낌에 세월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여기만의 개성 있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평천장으로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장들을 뜯어냈을 때 이 상량문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상량문에 보시면은 1979년 뭐 언제 이제 지어졌다. 그리고 그 뜻은 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자손들이 번창하고 이 집이 이제 화목하고 잘 살고 뭐 이런 약간 기도의 그런 축원을 하는 그런 글들이 이제 써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반대쪽으로 밀면 이제 주방이 나타나는데요. 얘를 이렇게 밀면 책상이 되게 넓게 나오는데, 이 넓은 거실 공간이 이 주방과 서재가 다 열려 있으면 밥을 먹는 공간이기도 하고 뭔가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게 섞여버릴 것 같아서 어느 한쪽은 확실하게 차단을 하고 한쪽만 열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문을 달게 됐습니다. 이 공간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과 휴가가 합쳐진 새로운 근무 방식, 워케이션에 딱 맞는 곳.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하던 지영 씨가 꿈꾸던 공간을 그대로 실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벽들은 다 새로 가벽을 세워서 설치를 한 거고, 침실하고 거실 쪽은 약간 좀 분리가 되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복도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오면서 아, 여기는 정말 쉬는 공간이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하고 싶었고, 그저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닌, 그래서 일하면서도 떠나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꼭 지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워케이션 숙소. 결과물은 아름답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50여 년 된 오래된 한옥을 요즘 감각에 맞게 고치는 일이었으니 중간중간 사연도 많았죠. 게다가 지영 씨는 여태까지 건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계사로만 살았으니 그 과정이 오죽 힘들었을까요?
여기 이제 다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한 처음에 1, 2개월 정도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뭐가 하나 안 풀리기 시작하더니 다 안 풀리면서 뭐 같이 하려던 업체는 뭐 도망가 버리고 여기 누워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냥 해남에서 생활하는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정도의 이제 그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 일에서 자유로워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지영 씨.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꿈의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서울의 엘리트 회계사는 해남으로 흘러왔고 집 고치는 회계사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것처럼 지영 씨가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은 해남의 변화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기초공사랑 해서 수도관 뽑는 것까지 사장님이 해주시고 벽돌업체에서 벽돌 주문하고 벽돌 싸는 사람도 그냥 거기서 데려와서 하신대요. 저희 집 담 쌓을 때도 거기 분들 와서 하셨는데 일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밖에 가보실까요? 여기에서 이 물이 저기 저 산에서 오는 물이에요. 저 산에서. 요 근방 사람들이 먹거든요. 이 물을. 요 물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지영 씨가 요 옆에다가 옥매수를 만들어서 비가림으로 해서 마시기 좋고 뜨기 좋게 이렇게 시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요 옆에다가 요것이 지금 저기서 온 연결되는 이 물 호수가 호스가 여기 있어요. 요리 속에. 연결되어서 지금 요리 여기서 파면 이제 여기 이놈 여기 파야 돼요. 차서 연결해서 이리 와야 되거든. 네. 요런 까만 돌 있잖아요. 요런 걸 이제 바닥에다가 깔고 어. 해서 용이 딱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어. 멋있게 용 입에서 이렇게 물 나오게 하려 하는데, 근데 용이 여기를 보는 것보다 이쪽을 보는 게 안 나요? 그러니까 건물 시설이면 건물 앞에를 봐야 맞지. 건물을 이쪽을 보겠지. 이쪽으로 해야지. 옥매수라는 자연 약수가 흐르고 한때 옥공예로 유명했던 마을. 하지만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던 마을을 살리기 위해 지영 씨는 한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눅눅길 프로젝트는 나 해남 사는데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공간들이 더 있으면 나의 해남살이가 더 풍족해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러면 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러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이디어가 이제 출발을 했고, 그 마을에 이제 폐교 공간과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빈집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지내고 먹고 저거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머무르려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닦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옥돌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고장. 혁신님, 저 왔어요. 어제 이장님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옷 그거 보여주신다고 한 거 보려고 들렀어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옥공예 마을이라는 유명세답게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작품들이 먼저 맞아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뭐 만들고 계셨어요? 그저 거칠기만 했던 옥돌에 장인은 숨결을 불어넣어 그 속에 숨은 작품을 꺼냅니다. 마을의 유명 약수인 옥매수를 담아낼 용도
장인의 손에서 태어날 겁니다. 선생님 그거 작업 끝나시면 저 그때 옥매수 골라놓은 돌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럽시다. 네. 야, 와. 이번에요, 네. 옥매산에서 최근에 가져온 옥이에요. 오. 이게 속은 이렇습니다. 아주 빨갛죠? 그래서 이제 용머리 하기에는 네. 아주 적합한 옥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뿔이에요? 여기 예, 입이고? 예, 여기가 입이고 네. 코가 되고 네. 가운데 눈이 되고 네네. 요 뒤로는 머리를 지나서 네. 양쪽으로 사슴뿔처럼 네. 예, 두 갈래로 나올 겁니다. 최근에 이 옥이 13년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초창기에 이 원석이 나와가지고 참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옥보다는 그래도 저 옥매순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옥이. 그래서 더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귀한 옥돌이 자기의 쓰임을 찾았습니다. 옥돌을 비롯해서 명반석, 납석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옥매산. 귀한 것은 누군가 탐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옥을 저장했던 데인 거죠? 예, 옥선창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일제 강점기 옥매산에서 광물을 캐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그렇게 캐낸 광물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콘크리트 창고인데요. 7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픈 역사만 아는 채 지금은 그저 폐허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기가 궁금증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들이 많이들 알려져 있는 곳들도 있지만 여기는 저도 여기 이사 와서 한참 동안 이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이 비밀스러운 공간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야속한 세월은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학교도 그렇죠. 여기는 이제 폐교가 된 지 한 20년이 된 옥동초등학교라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청년마을 공모 사업을 하면서 해남군에서 저희한테 이제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10년 동안 임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숲도 더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건물들도 이제 계획이 막 아주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뭐 숙소라든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잘 살려면 내가 사는 곳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저 해남으로 사는 곳을 바꿨을 뿐인데 자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인 지영 씨가 찾아온 곳.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오늘도 된장 하는 얘기 네, 듣고 오늘- 계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장을 한번 애들이 보려고. 뭐래요? 장을 한번 보려고요. 아, 애들이 좀 문 좀 열어주라 그러네요. 이게 1700년부터 있었던 거고 이게 네. 1800년부터 있었던 네네, 거죠? 너무 오래오래 됐죠. 그러면 300년, 얘는 네. 200년 넘은 거죠? 네. 이제 황산에 굉장히 전통 있는 된장하고 간장하고 김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여기 거를 먹어보고 아 나는 이 음식을 좀 평생 먹고 싶다. 아이고. 우리 공장장님이 진짜 솜씨가 좋으시거든요. 네, 진짜 최고예요. 세상에 300년 묵은 장이 있다니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데요.
오늘 저희 무슨 김치 만들어 본다 하셨죠? 오늘요? 김치. 갓김치, 응. 파김치, 소금김치. 그러면 이 갓은 뽑으신 거예요? 예, 키운 거예요? 키운 거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키운 거예요. 한번 먹어볼래요? 네. 갓 향이. 갈수록 진해져요. 이거는 좀 있으면 코를 그냥 콕 써요. 오늘 진짜 저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얘기인데 서울에서 기초한 친구들이랑 와서 먹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해남 사람들의 음모다. 자기들끼리만 네.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네. 밖에다가도 안 알려주고 자기들만 먹으려고 이거 안 알려주는 거다. 천생 도시 여자인 지영 씨의 입맛을 사로잡은 해남의 맛. 이 김치를 응원하려는 마음은 또 하나의 사업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저희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똑순이 김 대표가 하는 건데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움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순이 김 대표요? 똑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똑똑하게 일을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거에 집중해서 해놓은 거 보면 영락없이 똑순이죠. 눅농길 프로젝트와 함께 해남의 로컬 푸드를 팔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는 청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우선 그 첫 번째로 지영 씨가 너무도 맛있게 먹은 해남의 명인 김치와 장을 유통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그래서 뭐 그 공장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막 줄줄줄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부심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여기가 굉장히 잘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자산 같은 것들이 10년, 20년 길게 봐야 그 정도면 그냥 자연 소멸할 수도 있겠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맛있는 것들을 나만 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서울에서 살 땐 해남은 다 같은 해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흔히 아는 땅끝 마을은 1시간 여를 더 달려야 도착하는 곳. 오늘은 비슷한 결을 가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장님, 오빠, 우리 왔어요. 구름이도 왔지. 아이고 반갑다. 이 집을 저 사장님이 다 직접 손으로 다 고치고 자재들도 이제 웬만하면 뭐 안 사고 폐자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직접 만드신 공간이고 저의 경쟁업체 라고 농담을 하는데, 여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같이 커피도 먹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집 고치는 거 좋아하고 이따 올 친구도 본인 손으로 본인 공간들 이렇게 다 만든 친구고, 저기도 이제 집 새 채 짓고 여기도 이렇게 이래서 좀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하려고 같이 놀러 왔어요. 우와, 이거 헬장님 키운 고구마다. 완전 커. 그 중에 작은 애들 골라온 것 같은데? 아이고. 다들 집을 고치고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물론 이들도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가? 어? 누가 가져가, 이거 만들어서? 내가 쓸 건데. 아, 오빠 거야? 알았어. 가져가. 보고 이쁘면 가져가려고. 지영 씨도 지금 숙소 옆에 자신이 살 초가집을 마련하고 손수 고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쁘다. 그거 해놓고 나니까 탐나네. 완성! 바로 뭐 여기 뭐 50m도 안 가지, 오빠? 저 입구에.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한 청년들. 이제는 만찬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의 메뉴는 해남산 전복이라는데요. 우와, 진짜 크다.
오. 걔는 횟감용이지? 얘는 작은 거예요? 그냥 우리 사이즈로 라면 먹을 때. 아, 큰데? 얘도 큰데? 힘있게 달라붙어 있는 폼은 물론이고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살아있는 싱싱함이 느껴집니다. 저희 마을 쪽에도 전복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선물 보내려고 사러 직접 가면 이제 몇 마리 또 막 챙겨주시고 그러면 또 집에서 전복죽 해먹고 해남에서 전복은 그냥 풍족하게 먹는 것 같아요. 여기 전복이 뻘이어서 네. 약간 단맛이 나요. 아, 회로 먹었을 때. 아 맞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뻘이어서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여기 게 더 맛있다고. 해남 바다의 단맛을 품은 싱싱한 전복회에 고소한 버터를 더한 전복구이까지 한 상 거하게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수 선차이다. 회를 빨리 맛보시고 아, 회를 먼저 먹어? 왜냐면 신선도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 버터구이를 식기 전에 또 맛보시고. 알겠습니다. 나는 진짜 신선해. 맛있네요. 근데 얘는 하나도 안 비리다. 보통 도시에서 이제 횟집 가서 먹으면 이렇게 신선하지가 않잖아.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맛. 전복도 전복이거니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그 맛이 더욱 배가 되는 거겠죠. 낯선 해남 땅에서 이리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해남의 밤은 더욱 깊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무르익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땅끝 마을 해남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 지영 씨는 그저 즐겁게 최선을 다해 걸어갈 뿐입니다. 아, 어차피 인생은 계획을 세워봤자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됐을 때 내 스스로의 좌절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흘러가는 대로 이게 결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유기체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잘 만들고 싶어요. 얘가 유기적으로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녹눈길이라는 곳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네. 어차피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영 씨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머물면 머무는 대로,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도 딱 하나, 그곳이 어디든 이 세상을 내가 오기 전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골집 고치는 회계사 지영 씨는 해남에서 살아갑니다.